가브리엘.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는 멈추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턱선을 가볍게 따라가며 그녀가 그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클라라, 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입술은 머리카락 한 올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의 세상이 사라지고 거친 숨소리만 남게 만드는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가브리엘은 그녀의 입술에 이런 느낌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갈게요. 라고 속삭였다. 아침부터 내린 가벼운 비로 거리는 젖어 있었다. 클라라는 대피할 곳을 찾으면서 낡은 코트의 후드를 당겼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텅 빈 보도에 울려 퍼졌고 그의 낡은 배낭의 무게는 평소보다 무거워졌다. 추위는 단지 밤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녀를 잊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이 반짝이는 검은색 차에서 내려 하이힐을 신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청중을 위해 공연하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작은 꾸러미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배송 상자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궁금하면서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멀리서 지켜봤다. 그 여성은 초조한 몸짓으로 개 사료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개가 나왔습니다. 그는 설명을 구하는 듯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신랄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행운을 빌어요, 꼬마야. 클라라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여성은 다시 차에 올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젖은 거리의 타이어 소리는 포기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고요한 바람에 머리카락이 젖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미 걱정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개가 그녀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야,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그 동물은 차가운 코를 그의 손에 갖다 댈 때까지 머뭇거리며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클라라가 미소를 지었다. 너도 버림받았지, 그렇지? 그녀는 음식 패키지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여러 건조된 음식을 두 손으로 나눴습니다. 개는 마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클라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 꼬마야.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가 피난처를 찾을 때 개는 그녀가 밧줄로 만든 임시 목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디 가는데? 그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호기심이 생긴 클라라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건너 골목으로 들어가 반짝이는 유리 외관의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멈춰 섰다. 클라라는 이상함을 느끼며 멈춰 섰습니다. 걔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듯 한 번 짖었습니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피곤한 눈을 가졌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일에서 오는 피곤함이었습니다. 그의 양복은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의 머리는 마치 손으로 여러 번 빗은 것처럼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클라라를 바라보다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개랑 뭐 하는 거야? 그는 낮지만 권위가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클라라는 임시변통의 밧줄을 꽉 잡고 침을 삼켰다. 저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자가 그 사람을 그냥 버렸어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자요. 그의 턱은 긴장되었고 이번에는 더 세게 손가락으로 다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클라라가 말을 계속하기도 전에 걔는 클라라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그것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굽혔고 그 동물을 쓰다듬는 동안 그의 얼굴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클라라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클라라는 망설였다. 그는 그녀가 꺼려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몸을 녹일 곳이 필요한 것 같군요. 그리고 나는 이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클라라는 자신과는 멀게만 느껴졌던 세계의 문턱을 넘기며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클라라가 고급스러운 로비에 들어서자 잠시 그와 눈이 마주치고 이 만남이 생각보다 중요할 것임을 느낀다. 클라라는 자신의 현실과 자신을 둘러싼 사치 사이의 대조를 느끼며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윤이 나는 대리석은 그녀의 풍화된 실루엣을 반영했고 감귤향이 나고 값비싼 부드러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낯선 곳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걔를 품에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자세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은 어깨, 확고한 걸음걸이. 그는 권위를 풍겼지만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는 얼굴을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는 문 뒤로 사라졌고 클라라는 로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는 추상미술 작품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마치 그곳의 주인처럼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기기 전에 이재기 없이 돌아왔지만 좀 더 직접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말해주세요. 가브리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옷을 잘 입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검은 차에서 내려 걔를 나에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음식 꾸러미를 바닥에 던지고 떠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손가락으로 팔을 두드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가 뭔가 말했나요? 이름은요? 클라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행운을 빌며 떠났을 뿐입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다. 가브리엘은 뭔가를 처리하는 것처럼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왜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클라라는 낡은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느꼈던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클라라에게는 그에게 흥미를 끄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지친 외모나 항상 초조하게 움직이는 그의 손길 때문만은 아니었다. 결단력과 연약함이 뒤섞인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낯선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클라라는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마도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도 알기 때문일 거예요. 진지한 대답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살짝 뒤로 물러났고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여기서 기다려요. 그는 다시 한 번 말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클라라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퍼즐에서 잃어버린 조각처럼 제자리에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돌아왔을 때 약간의 돈과 새 옷깃을 가져왔습니다. 걔를 위해서요. 그는 물건을 내밀며 말했다. 클라라는 칼라를 바라보다가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보내는 겁니까? 가브리엘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요.
나는 다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난 시간이 없어요. 원한다면 잠시 동안 그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불할게. 클라라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내가 당신의 개를 돌보기를 원하시나요? 가브리엘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뭔가 경직되어 있었다.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까지는요.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클라라가 대답하기 전까지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에겐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마치 말 너머에 무엇인가를 해독하려는 듯 그녀를 면밀히 바라보고 있었다. 클라라가 개에게 목걸이를 걸었을 때 새겨진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영원히 충실하다. 그 문구가 그녀의 흥미를 끌었지만 그녀가 묻기도 전에 게이브리엘은 내일 이른 아침 같은 장소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다음 날은 클라라가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 광장의 같은 벤치에 앉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 목줄을 한 개는 그의 옆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준 돈을 붙잡고 그것을 쓰고 싶은 유혹을 참았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같은 장소에서 라고 그가 말하자 클라라는 불안과 불신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타이어 소리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날 그녀가 알아본 검은색 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다. 가브리엘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흰 셔츠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내려왔다. 클라라는 본능적으로 재킷 주머니에 돈을 숨긴 채 자세를 바로잡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열정적으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클라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려고 말했다. 가브리엘은 옆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클라라에게 일어서라고 손짓했다. 당신은 그 개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개를 돌볼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산책, 방치 금지를 의미합니다. 클라라는 심판받는 듯한 느낌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매뉴얼은 필요 없어요. 가브리엘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클라라는 처음으로 그 차가운 외관 뒤에 숨겨진 슬픔의 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클라라는 이렇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 사람 옷깃에 그런 문구가 있지? 영원히 충실하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가브리엘은 대답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걔는 달라요. 클라라는 그 대답에 그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가브리엘을 따라 차로 가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량 내부 환경은 가브리엘 못지않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걔는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브리엘이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그녀가 물었다. 제대로 관리하려면 보급품이 필요할 겁니다. 그는 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애완동물 가게는 클라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정교했습니다.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가브리엘은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클라라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고급 음식, 장난감, 기타 품목들로 장바구니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과장이군요.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가브리엘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돌볼 거라면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새 목줄을 건네며 말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자 클라라는 묘한 떨림을 느꼈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다.
나중에 그들이 가방을 들고 차로 돌아오자 걔는 가브리엘과 놀려고 클라라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물을 쓰다듬기 위해 웅크리고 앉았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그가 숨기려고 했던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창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신뢰해요. 클라라가 대화를 관찰하며 말했다. 가브리엘은 여전히 개의 털에 손가락을 꽂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요?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질문은 직접적이었고 클라라는 그 말의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돌렸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클라라가 차에 물건을 넣는 것을 도왔지만 타기 전에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클라라,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세상이 아직 파괴하지 않은 것,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클라라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을 지나갈 때 가브리엘이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녀가 묻기도 전에 그는 어서 당신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가브리엘이 클라라를 위해 예약한 작은 아파트는 본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깨끗했고 클라라가 몇 년 동안 잤던 어느 곳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녀가 공간을 탐색하는 동안 걔는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문까지 데려가면서 그녀가 창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가 문틀에 기대며 말했다. 하지만 안전해요. 클라라는 그 몸짓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숨기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그는 잠시 침묵했고 시선은 작은 공간을 이리저리 맴돌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착지했다. 내일 우리는 그의 루틴을 검토할 것입니다. 음식, 여행, 훈련. 나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클라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걔 목걸이에 새겨진 문구로 되돌아갔습니다. 영원히 충실하다. 가브리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클라라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불렀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단지 걔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브리엘은 여전히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섰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클라라는 그의 어깨가 긴장되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돌아섰지만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해요. 클라라. 딱 그거야. 그날 밤 클라라가 작은 부엌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가브리엘이 작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거 배달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가 꾸러미를 내밀며 말했다. 안에는 부드러운 담요와 게를 위한 작은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항목을 살펴본 다음 그를 바라보며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이러시나요?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래? 그는 짧지만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사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소식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지만 가브리엘은 마침내 분위기를 깨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나는 가야 해요.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디서 나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클라라는 손을 흔들며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손에 있는 담요의 무게뿐만 아니라 다른 것, 즉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무게도 느꼈습니다. 다음날 게이브리엘은 개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상세한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그가 전날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라이터일 겁니다. 드물게 미소를 짓는 순간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덜 무거워 보였다.
휴식 시간 동안 개가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동안 클라라는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를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원을 지나갈 때 당신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요. 가브리엘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클라라는 그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다물어지고 턱은 긴장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곤 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클라라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계속하라는 권유였습니다. 가브리엘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매달렸다. 클라라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가브리엘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클라라가 진심으로 말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순간 가브리엘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은요? 당신은 무엇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클라라는 망설였지만 그에게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상실. 모두에게서. 그녀는 짧지만 유머 없는 웃음을 지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작은 것을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길 잃은 개처럼요. 가브리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몸짓에는 뭔가 슬픈 것이 있었다. 생각보다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클라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가브리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걸 알지만 아마도 당신은 생각하는 것만큼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옆 소파에 앉아 개를 사이에 두고 그가 우연히 가져온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의 훈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가벼운 방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잔에 담긴 와인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사람을 못 믿는 겁니까? 클라라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가브리엘이 손에 들고 있는 컵을 휘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거기서 답을 찾는 듯 액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냥 내가 과거를 너무 믿었다고 치자. 그는 낮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실망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대화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한 개는 가브리엘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고 가브리엘은 자동으로 그를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요?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며 물었다. 많은 일을 겪은 것 같군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고 손가락으로 유리잔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10대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유낙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임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인생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에는 연민과 이해 사이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머뭇거리는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대신 그는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고 중얼거렸다. 클라라는 얼굴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돌렸다.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뒤따른 침묵은 충전되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리며 두 사람 모두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세상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떨지 궁금해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배신, 손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클라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뭇거리며 다가갔다. 그녀는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그의 옆에 멈춰 섰습니다. 과거는 어떤 면에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걔는 뒤에서 조용히 짖었지만 둘 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초 단위로 줄어들었고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어떤 것들은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클라라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녀의 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촉감은 부드러웠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자격이 있어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클라라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가브리엘의 말은 의외였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함께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방해한 것은 걔가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 마치 짖는 것 같았다. 주장하다 관심의 중심. 클라라는 긴장감을 깨며 웃었고 가브리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나를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클라라가 몸을 기울여 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의 눈은 다시 가브리엘과 마주쳤고 그녀는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떠나려고 할 때 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클라라, 당신은 내가 달라지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사라지고 그녀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 홀로 남겨집니다. 클라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 당신은 내가 달라지고 싶게 만들어요. 끊임없는 후렴구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무슨 뜻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녀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걔가 침대 밑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동안 클라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생각에 회오리 바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브리엘은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나타났지만 표정은 달랐다. 무엇인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그는 더욱 진지했다. 클라라는 즉시 알아차렸지만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걔를 산책시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근본적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클라라, 그가 말을 시작하며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어제의 일은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며 멈춰 섰다. 무엇 때문에? 가브리엘은 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었는데 그가 긴장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어서요. 나는 당신을 불편한 위치에 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를 어디에도 두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난 단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는 혼란스러워서 눈살을 찌푸렸다. 나처럼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의미가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클라라가 아파트에서 몇 가지 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쨌든 그녀는 대답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의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클라라, 빚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숨어도 소용없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고 마치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가 말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의 몸 전체에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통화가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는 가브리엘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관대했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날 밤개를 확인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클라라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움직임이 더욱 긴장됐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피했다. 천성적으로 관찰력이 뛰어난 가브리엘은 이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클라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가브리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몸을 기울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한테 얘기 좀 해봐. 클라라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빠르게 눈을 깜박였습니다. 저는 단지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그는 단호하면서도 명령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내가 알아야 해. 그녀는 망설였지만 가브리엘의 말투에 담긴 진심이 그녀를 누그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 빚이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일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저를 요구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방금 들은 내용을 처리하면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클라라는 자신이 받았던 소액 대출부터 협박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가브리엘은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고 세세한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왜 나에게 이 사실을 더 일찍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거든요. 클라라가 방어적인 자세로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은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을 지었다. 클라라, 이게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면 당신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놀란 클라라의 눈이 커졌다. 가브리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 사이의 공간을 더욱 좁혔다. 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강하기 때문에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강해요. 클라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가브리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몸짓은 위로와 신뢰를 동시에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왜?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왜 그렇게 신경 쓰나요? 가브리엘은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 아직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가브리엘이 전화를 하러 떠날 때
클라라는 창문 너머로 그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감사와 그녀가 아직 명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클라라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가브리엘과의 대화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빚이 단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빚은 그녀가 잊고 싶은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걔가 침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클라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이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여러분이 폴더를 들고 결의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가브리엘이 보였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요? 클라라가 아직도 잠을 자지 못한 채 물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요. 그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클라라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요. 가브리엘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눈을 그녀에게 고정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관여했습니다.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그들은 오전 내내 정보를 검토했고 클라라는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이 바뀔 때마다 가브리엘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클라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브리엘, 난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둘 수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는 웃었지만 씁쓸한 미소였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나는 더 나쁜 사람들을 상대해왔습니다. 당신은 일부 사업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걔는 짖어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가브리엘은 몸을 굽혀 그 동물을 쓰다듬었지만 클라라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협보다 그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가브리엘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연락처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클라라는 아파트에 홀로 남겨져 무엇이든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그가 왜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클라라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브리엘은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해졌습니다. 클라라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잡고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걸어가며 말했다. 그냥 약간의 좌절이었죠. 클라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젖은 천을 가져다가 조용히 닦았습니다. 가브리엘은 가만히 누워서 그녀가 그를 돌보도록 하고 그의 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무엇을 합니까? 클라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정신을 차려라. 그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랑. 클라라는 멈춰 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천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녀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당신에게서 뭔가를 봤거든요. 당신이 숨기려고 하는 것,
당신은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것은 쓰라린 웃음이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지만 가브리엘은 살짝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은 달라요, 클라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좋은 것이 있다고 믿게 만든 것 같아요. 클라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가브리엘은 그 순간을 깨뜨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쉬세요. 그는 다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클라라가 그날 밤 잠에 들었을 때 가브리엘이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웅얼거렸지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것을 끝장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의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 못할 걱정으로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가브리엘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카운터에 메시지만 남기고 일찍 떠났습니다. 걔를 잘 돌봐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클라라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기 전에 몇 초 동안 쥐고 있었는데 가슴속에 불편한 느낌이 커졌습니다. 걔는 긴장감을 느낀 듯 위로를 구하려는 듯 그녀의 다리에 기댔다. 괜찮아, 꼬마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함께. 나중에 클라라가 걔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평온함도 그의 생각을 가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브리엘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걔를 발치에 눕힌 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집도 없었고 믿을 사람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은 허리케인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 괜찮을 것 같아 그녀는 걔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동물은 이해한 듯 고개를 들고 가브리엘이 살고 있는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 클라라가 살짝 웃었다. 당신은 보기보다 똑똑해요. 그거 알아요? 마침내 가브리엘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클라라는 부엌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든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자세에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 해결됐나요? 그녀는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숨길 수 없어 물었다. 지금은요.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브리엘이 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위협했던 남자들과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즉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잠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혼란스러운 클라라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당신이 잠시 동안 마을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클라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떠난다는 생각, 즉 가브리엘을 떠난다는 생각은 그녀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요? 여기 계속 계시나요? 가브리엘은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펀치처럼 맞았다.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마치 우려보다 더 깊은 것을 인정하는 듯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두드렸다. 마침내 그가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니까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라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가브리엘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당신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작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그럴 것이다.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숨결이 아주 가까이 느껴졌고 그가 그녀의 손 위에 가볍게 얹은 그의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브리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가브리엘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두 사람 사이의 매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질 때까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그것은 마치 그가 어떤 선을 넘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거의 머뭇거렸다. 하지만 클라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들여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클라라가 일어났을 때 가브리엘은 이미 다시 떠났지만 욕실 거울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좋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잊지 마세요. 클라라는 거울에 비친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브리엘의 말이 마치 약속인 동시에 도전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세상은 여전히 좋을 수 있어요. 그녀가 믿고 싶은 만큼 그녀의 일부는 의심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자신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지 결국에는 빼앗길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걔는 마치 그녀가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 눈을 주에 깊게 바라보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클라라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구나, 꼬마야.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는 고개를 기울였고 클라라는 웃었지만 그의 웃음에는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 있었다. 마치 그가 짊어진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 것처럼. 가브리엘은 다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클라라는 가브리엘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녁 먹으러 집에 갈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그녀는 단어의 의미를 해독하려고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초대장의 단순함에 그녀를 긴장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도착했을 때 그는 좀 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소매를 롤업한 하늘색 셔츠와 몸에 딱 맞는 청바지. 클라라는 그가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가 된 그는 걔의 목줄을 잡고 물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녀는 차로 향하면서 물었다. 가브리엘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나를 믿으세요. 그들은 클라라가 그 장소, 즉 그들이 처음으로 걸었던 공원을 알아볼 때까지 약 30분 동안 운전했습니다. 밤이었고 가로등이 나무들의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와 걔를 위해 주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클라라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그 순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걔가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가브리엘이 목줄을 잡고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거 기억하시나요?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저 문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내 개를 안고 나를 믿을지 도망갈지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클라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는 멈춰서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직인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걔는 이제 그 순간을 존중하는 듯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라,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중 누구도.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랬어요. 클라라는 눈살을 찌푸리고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뜻이에요? 가브리엘은 깊은 숨을 쉬었고 그의 눈은 결코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목적. 당신 이전에 나는 단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바꿨어요. 클라라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당신은 내가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밤을 밝히는 듯한 미소였다. 그럼 우리는 동수야. 둘 다 웃었지만 개가 짖기 시작하고 그들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자 그 순간은 중단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몸을 굽혀 그 동물을 들어올렸고 클라라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곳에 있는 동안 클라라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공원을 떠나기 전 가브리엘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클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가브리엘이 한 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걔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고 마치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브리엘은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잘 맞춰 도착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블레이저와 흰색 셔츠를 입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다. 그에게는 클라라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차분한 에너지가 있었고 마치 오늘이 그녀에게만큼이나 그에게도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비가 된 그는 손을 내밀며 물었다. 클라라는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것을 잡았다. 아직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난 준비됐어. 여행은 편안한 침묵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고, 클라라는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차는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이 있는 인상적이면서도 친근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클라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가브리엘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즉시 반응하지는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녀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클라라는 가브리엘을 따라 건물 입구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접수원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남자는 가브리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클라라는 그림과 식물로 장식된 긴 복도를 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맨 끝에 있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클라라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공간은 자연 채광이 방에 넘치도록 큰 창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새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몇 걸음 머뭇거리다가 가브리엘에게로 돌아섰다. 저게 뭐예요? 그녀는 혼란스러워서 물었다. 가브리엘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거긴 내 새 집이야. 클라라는 말을 처리하며 침묵했다. 내 집.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클라라가 말리기 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클라라는 그를 바라보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 가브리엘은 깊은 숨을 쉬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무언가를 내 안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라라는 눈물로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살아요. 행복해요. 그거면 충분해. 나중에 클라라가 걔를 옆에 두고 아파트를 탐색하던 중 테이블 위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포기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클라라는 쪽지를 들고 미소를 짓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클라라와 가브리엘은 건물 정원에 앉아 개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듭니다. 가브리엘은 클라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을 클라라의 손가락과 얽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클라라가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걔는 행복하게 짖으며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클라라는 그를 껴안으며 웃는다. 그 순간 그녀는 안전이나 집 이상의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과 희망. 당신도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운명의 힘을 믿게 만들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생각을 공유하세요. 좋아요와 공유, 이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강력한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감동과 감동으로 가득한 이 여정의 에피소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트위스트는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당신의 삶을 포함해 삶을 바꾸기 위해 함께 가볼까요?